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좋은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최보식 기자의 글입니다. 이 최보식 기자는 최근의 이 계엄령 선포 사태라든지 그 전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그리고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해서 보도하는 매체입니다. 그 매체를 이끌고 있는 최보식 기자는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베테랑 언론인이 어떨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느냐 하면은 큰 사건이 났을 때입니다. 큰 사건이 났을 때는 역시 경험 있는 기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한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을 커버한 기자의 안목이 그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글을 가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고쳐서 붙였습니다. 내 미친 짓으로 여러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 해야 할 사람이 법률 기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뻔뻔한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분장할 수 있어도 뒷모습은 감출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렴치한 악당, 돈 없는 거지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재판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참여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거나 윤 정부에서 한 자리 받았던 전직 고위 검사들이다. 그가 변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뻔뻔한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 조문을 따지고 이용해 자신만의 살 길을 도모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와 국민의 앞날은 없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국가적 대혼란은 모두 윤 대통령 개인의 정신나간 짓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1차적으로 애꿎은 국무위원들, 경찰청장, 서울청장, 육군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장성과 영관급 장교들, 병사들이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 각자의 인생은 무너졌고 가족들도 덩달아 그 고통을 떠안게 되었다. 왜 이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없었던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나? 전제군주의 망상에 사로잡혔던 윤 대통령이 바로 가해자였다. 그가 정상적인 리더라면 빈말이라도 이들은 모두 내 지시에 따라서 했고 죄를 물으려면 내게 물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렇기는커녕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이들이 대신 겪는 고통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내 미친 짓으로 여러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 사과한 적도 없다. 온 국민이 함께 어렵게 만들어 온 나라는 윤 대통령 하나로 인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다. 그는 탄핵안 통과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부했지만은 그가 입힌 경제적 피해는 수백조 원에 가깝고 국격의 추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바깥에 나가 얼굴 들고 행세할 수 있겠나? 그는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 학을 때는 이재명에게 차기 대통령의 기회마저 갖다 바쳤다. 그는 자진하야 대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으로 끌고 가면서 물귀신처럼 국민의힘까지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이런 그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보인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당처럼 되었다. 당은 내분에 쌓여 배신자 쥐새끼라는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중이다. 보수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무슨 명분으로 표를 구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제 살 길을 찾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김 여사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건가? 변호인단은 그 좋은 머리로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하면 길게 늦출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게 해야 한다든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헌재 재판부는 단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도 언급한다. 그런데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사안은 아주 단순한 거다. 온 국민은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진입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봤다. 국회활동, 집회결사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계엄사 포고령을 봤다. 이를 용인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부르겠다는 건가? 우리 일상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계엄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할 건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이 파멸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은 하나같이 많이 배운 법기술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들을 법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대통령 자리의 공백과 국정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승만은 4.19 이후 나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야했다. 3.15 부정선거와 시위대를 향한 발표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무관했다.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이 나온다고 했다. 지금 최보식 기자는 지금도 하야가 가장 유효한 위기 탈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의 시계를 늦게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보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국민의 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뜻도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까지 몰아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기민하게 이 계엄 선포는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여기에 공무원이 동조하고 부역하면은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나마 국민의힘이 계엄 세력, 즉 내란 세력으로 되는 것을 차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휘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고 바깥에서 빙빙 돌았으면은 지금쯤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세력으로 아마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힘당을 구해준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안 통과의 책임을 씹어서 몰아내므로써 국민의힘은 이 정당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을 벌어주어도 이미 재기불능 상태가 된 국민의힘이 물론 후보야 내겠지만 그 후보가 결국은 윤석열의 정치적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선거를 빨리 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윤석열의 적각 하야다라는 이 최보식 기자의 이야기는 정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